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휘트스톤 브릿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 혹은 휘스톤 브릿지 회로라고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확히는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보셨을 회로입니다. 이거 뭐예요? 전원이 인가되고 이러한 회로 형태에서 가운데 검류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측정하는 기계를 놨을 때 대각선끼리의 저항이 곱이 같으면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무슨 공식이 이끌어냈습니까? 대각선끼리의 곱. 그래서 R1 곱하기 X는 R2 R3다. 뭐 이런 식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암기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기를 하고 끝내는 것도 좋지만 도대체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며 뜬금없이 대각선끼리 곱이 같을 때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을 어떤 곳에 응용하고 사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단한 사례 몇 개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미지의 저항값 X를 알아내는데 사용이 돼요. 자,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원이 인가가 되고 있을 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저항을 구성해 놓고 가운데 검류계를 설치해 놓으면 대각선끼리의 저항 곱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X자로 서로 곱이 같게 되면 가운데 여기 검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지 않을 때는 가운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인데, 자, 그러면 미지의 저항값 X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R1과 R2와 R3라는 저항값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X라는 저항값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저항값을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 우리가 R1과 R2 값 알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R3는 지금 알고 있긴 한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뭔가 올라가는 느낌. 그쵸? 이것은 가변 저항이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R1, R2는 고정된 저항값이고 R3는 내가 레버를 돌리면 돌릴수록 저항값이 커질 수도 있고 레버를 다시 반대로 돌리면 작아질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을 이렇게 삽입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R1 곱하기 X는 R2 곱하기 R3일 때 가운데 검류계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X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R1, R2, R3를 이렇게 삽입해 놓고 X를 이렇게 우리 모르는 저항 X를 삽입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평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값을 모르니까 가변 저항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 R3의 레버를 이렇게 살살 돌려보는 거예요. 살살 돌려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돌리다가 어느 순간 검류계가 딱 말을 해줍니다. 잠깐만, 가변저항 너 그만 돌아가 봐. 지금 내가 전류 계속 흐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 지금 레버 당장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3 레버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검류계에 지금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지 않죠. 그럼 R3 저항값 결정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R3 저항값 알고 있고요. R1 알고 있고요. R2 알고 있습니다. 그럼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러한 식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항 정리해보면 미지의 저항 X는 R1을 넘깁니다. R1 분의 R2 곱하기 R3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의 저항을 구할 때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미지의 저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항을 구할 때 사용하고, 자,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자, 바로 감지기 원리예요. 정확히는 연기 감지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지기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경보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열을 감지해서 지금 불났습니다 알려주는 게 있고, 연기를 감지해서 지금 불났습니다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연기를 감지했을 때 지금 불났습니다 알려주는 그 감지기의 원리에서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보면은 자, 보면 회로 똑같이 이렇게 구성해 놓는 거예요. 자, 감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천장에 하나쯤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내부에서 연기를 감지해요. 감지하고 지금 불났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동글동글 안에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를 적용한 거예요. 물론 모든 연기 감지기가 이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를 적용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게 그 중에 일부 사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여기 검류기를 잠깐 치워놓고 여기에 릴레이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릴레이. 자, 릴레이. 릴레이를 달았다는 것은 이곳에 전류가 흐르면 이곳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R1 우리 알고 있는 저항값이에요. R2 알고 있는 저항값이에요. 그 다음에 X 이번엔 알고 있는 저항값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R3를 설정해 놓을 건데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게끔 설정해 놓는 거예요. 뭐 가령 여기를 제가 뭐 300옴 해볼까요? 자, 300옴이에요. R2를 300옴 했어요. 그 다음에 X 값을 1000옴을 했어요. R3 값을 처음에 1000옴으로 맞춰놨어요. 이러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지금 서로 같죠? 서로 같기 때문에 요 사이 릴레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연기 감지기 하는 게 뭐냐면 연기 감지기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발광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발광부가 빛을 쏩니다. 그러면 이곳에 수광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곳. 적외선을 받아들이는 수광부, 쏘는 발광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빛이 잘 쏴져서 여기 수광부에 적절한 적외선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연기 올라오면 이거 빛 순간적으로 차단되겠죠. 자, 빛이 차단됐다는 것은 이 수광부에서 받아야 될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광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나 지금 빛 받고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 연기 들어온 거네. 그러면 나 내 몸속에 있는 저항값을 증가시킬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값을 증가시키죠. 그 저항값 증가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저항값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형이 서로 어떻게 돼요? 대각선끼리 곱이 달라지게 되고 이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곳에 뭐가 나온다?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장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 접점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신기 쪽이 있어요. 수신기 쪽에 뭐 버저든 램프든 하나 갖다 놔요. 이렇게. 그래서 램프를 갖다 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연기 감지가 되고 수광부에서 나 지금 연기 때문에 빛을 못 받고 있어. 저항값 올려. 그래서 저항값을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원래 평형을 유지해서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았었는데 평형이 깨지면서 가운데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릴레이 쪽에서 자기장이 발생되고 자기장의 힘으로 이 접점을 붙입니다. 이 접점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폐회로가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 수신기 쪽이거든요. 수신기 쪽, 즉 수신반 쪽에서 불 들어왔네 혹은 뭐 버저가 울리네 라고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를 사용한 두 번째 원리, 연기 감지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가 지금 1번과 2번 사례 말고 더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례를 우리가 들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1번과 2번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우리가 왜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판단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식 암기로 끝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계속 공부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이 어디에 사용되지? 이 내용이 어디에 적용되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지? 이런 것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든 전기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분명히 좋은 양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 함께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